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거리나 은행 혹은 기업의 회의실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옭아매는 가장 강력한 사슬은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벽이 없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 마음은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절대 안 될 거야. 너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니 아무것도 없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거짓말을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루도 더 그 가난한 마음가짐을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빈곤은 주머니의 빈곤보다 훨씬 더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가졌어도 마음가짐이 가난한 사람은 곧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내일도 어제와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내일이 더 위대하고 더 밝으며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누군가 다른 이가 내 운명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마음가짐을 거부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의 선택과 믿음, 그리고 절제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더 높이 올라가도록 부름받았으면서 바닥에서 살고 계십니까? 위대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으면서 작게만 생각하십니까? 왜 잔치상에 앉을 수 있는데도 찌꺼기에 만족하려 하십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가난한 마음가짐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털어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높이십시오. 스스로를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 아래가 아닌 위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오늘 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며 똑같은 굴레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목적과 번영, 그리고 가능성이 넘치는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슬은 여러분의 손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가짐을 버리시겠습니까? 좁은 생각을 놓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소명보다 낮은 곳에서 머물며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가짐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빈곤은 주머니의 빈곤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사람들은 빈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돈을 떠올립니다. 텅 빈 은행 잔고나 지불하지 못한 고지서, 경제적 고통의 무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빈곤은 돈이 부족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매일 품고 사는 그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모두 잃었더라도 마음이 강하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손에 재물을 쥐어주어도 여전히 속박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의 빈곤은 주머니의 빈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력하게 만들며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라지며 시장이 요동칩니다. 누군가는 평생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물질적 소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여 위대한 삶을 일궈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과 절제, 창의성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머니는 비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결핍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잿더미를 기회로 바꾸고 시련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을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자원과 기회와 축복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생각하고 계획하며 성장을 믿고 주어진 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봅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파산하는 사람들, 유산을 탕진하는 상속자들, 혹은 빠르게 성공했다가도 그 성공을 지탱할 내면의 기초가 없어 추락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사람에게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한계라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항상 가난할 거야. 너는 항상 뒤처질 거야. 너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철창보다 더 강한 사슬을 만들어냅니다. 열린 문이 앞에 있어도 그들은 망설이고 의심하며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마음의 빈곤은 용기를 앗아가고 야망을 죽이며 가능성에 대해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은 텅 빈 주머니보다 더 나쁩니다. 텅 빈 주머니는 내일 채워질 수 있지만 텅 비고 패배한 마음은 사람을 영원히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결핍의 한복판에서도 다른 그림을 봅니다.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있고 힘이 있으며 믿음이 있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고난에서 끌어올리고 유산을 쌓게 만드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먼저 내면에서 경작되는 것이며 돈은 이미 마음속에 세워진 원리를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들이 특정 공동체에 원조를 쏟아부어도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성장과 가능성의 마음가짐을 갖기 전까지는 자원이 들어와도 변화 없이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주머니가 채워진 상태로 유지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은행 잔고부터 살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와 지혜와 가능성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을 작게 가두었던 거짓말들에 도전하십시오. 상황이 여러분의 비전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사는 방식이 바뀝니다. 주머니의 빈곤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마음의 빈곤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넘어서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부유하게 유지한다면 주머니는 결국 그것을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채로 머문다면 그 어떤 많은 돈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한계를 믿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풍성함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세상을 바라볼 때 벽과 경계, 그리고 천장을 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야.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부야. 모두가 나눠 갖기에는 부족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사람의 잠재력 주위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만들고 그를 작은 삶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다른 것을 봅니다. 기회를 보고 열린 문을 보며 가능성을 봅니다. 저 밖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 나를 위한 목도 충분하고 모두를 위한 것도 충분해. 내일은 더 위대한 일이 가능하기에 나는 오늘의 모습에 제한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꿈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특정한 수준의 성공이나 부,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가문이나 교육 배경, 자라온 동네를 보며 그것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즉시 결론 내립니다. 인생이라는 파이에는 조각이 몇 개 없어서 누군가 큰 조각을 가져가면 자신에게 올 몫은 적다고 믿으며 삽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움켜쥐고 안주하며 결코 편안한 구역 밖으로 자신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그런 결핍의 사고를 거부합니다. 축복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기회가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은 자원과 아이디어, 인맥과 가능성으로 넘쳐난다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막다른 길을 볼 때 변화된 마음은 혁신할 기회를 봅니다. 가난한 마음이 더 이상 남은 게 없어 라고 말할 때 변화된 마음은 문이 없다면 내가 하나 만들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어디서 시작했든 상관없이 일어서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와도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능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풍요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시련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항상 나아갈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성장을 기대하고 공급을 기대하며 전진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반면 가난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농부가 똑같은 밭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농부는 말합니다. 땅이 너무 말랐어. 일은 너무 힘들고 여기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야. 그는 돌아서서 땅을 황무지로 내버려 둡니다. 다른 농부는 말합니다.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주며 가꾸고 노력한다면 무언가 자라날 거야. 이 땅에는 잠재력이 있어.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땀을 흘려 결국 수확을 거둡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밭을 마주했지만 그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계를 믿으면 문이 닫히고 풍성함을 믿으면 문이 열립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이미 손에 쥔 것 이상의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작은 것을 움켜쥐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기꺼이 주고 기꺼이 투자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 것이 항상 더 많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더 관대하게 살고 그 결과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에서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옮겨가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묻는 대신 성공하면 어쩌지? 라고 묻기 시작하십시오. 나를 위한 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신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하며 나의 몫을 찾아낼 거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계가 아닌 가능성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을 가두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아래만 보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이를 보게 합니다. 하나는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창조하는 것에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실은 여러분이 선택한 그 마음가짐이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빚어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계를 믿으면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풍성함을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왔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상황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던져줍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 고통스러운 좌절,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환경들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과거의 실수, 혹은 주변의 어려움이 영원히 자신의 운명을 정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여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목적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내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동네에서 자라 똑같은 고난을 겪고도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포기를 선택하고 패배의 서사를 받아들이며 환경이 자신을 규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일어서기를 선택하고 배우고 싸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깨부수기로 결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빈곤과 깨어진 가정, 기회의 부재를 겪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빚어냅니다. 그들을 가르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황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시간 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자라나 수확물이 되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을 운명으로 밀어넣거나 혹은 운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게으름 대신 절제를, 안주 대신 성장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결정들이 앞길을 닦아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항상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혁신가, 선구자들 중 다수는 부유함이나 특권,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거절과 조롱,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고 더 위대한 것을 믿기로 선택했으며 역경 속에서도 행동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특권과 자원, 기회를 가졌음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린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들에게 유리했지만 그들의 결정이 운명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시작점을 설명해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종착점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전진하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상황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가진 것을 사용하며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장애물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상황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희생자로 살게 됩니다. 과거를 탓하고 자란 환경을 탓하며 주변을 탓하게 됩니다. 미래의 열쇠를 남에게 넘겨주고 인생이 결정해주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권능을 되찾게 됩니다. 일어나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통제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결정하겠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르게 생각하겠다는 선택,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는 선택, 책임을 지겠다는 선택, 그리고 몇 번을 넘어지든 다시 일어나겠다는 선택 말입니다. 각각의 선택이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훨씬 초월하는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행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상황을 핑계 삼아 작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기 시작하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상황이 결코 제시하지 못했던 위대한 운명을 빚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생각은 여러분을 사슬에 묶어두지만 커다란 비전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누군가 가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제한된 생각으로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난 저걸 할 수 없어. 난 자격이 없어. 저 꿈은 나 같은 사람에겐 너무 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줄이고 희망을 줄이며 미래를 축소합니다. 결국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땅에 묶어두고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높이로 솟아오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작은 생각은 안전하게 처신하고 분수를 지키며 절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저 생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너무 보잘것없고 자원은 너무 부족하며 인맥은 너무 약해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작은 생각은 가능성이 숨을 쉬기도 전에 죽여버리는 자기 파괴의 일종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지금 가진 것이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반면 커다란 비전은 강력한 무언가를 깨워냅니다. 현재의 현실 너머를 감히 바라볼 때, 지금보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비전은 여러분을 확장시킵니다. 비전은 여러분이 손을 뻗게 하고 성장하게 하며 안주함에서 벗어나 용기로 나아가게 합니다. 커다란 비전은 작은 생각이 마음 주위에 세운 벽을 허물어뜨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묻는 대신 성공하면 어쩌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대신 노력과 믿음, 그리고 끈기가 있다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모든 이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감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황무지에서 도시를 보았고 질병 속에서 치료법을 보았으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명품을 보았습니다. 작은 생각에 빠진 이들이 그건 안 돼 라고 말할 때 비전가들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 덕분에 세상의 사슬이 풀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작은 생각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생각은 오직 생존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함에도 적은 것에 안주하게 합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하고 똑같은 굴레에 갇혀 똑같은 한 해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살게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비전은 여러분을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적응하고, 건설하게 만듭니다. 비전은 아침에 일어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일이 힘들어질 때도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은 그 그림이 쌓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작게 생각하면 인생이 작아집니다. 크게 생각하면 가능성이 확장됩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교육, 자원이 여러분이 어디까지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비전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원은 적지만 비전이 큰 사람은 자원은 많지만 생각이 작은 사람을 결국 앞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비전의 힘입니다. 비전은 여러분을 현재의 위치에서 해방시켜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생각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안전하고 익숙하며 편안한 것에만 자신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두렵게 할 정도로 큰 비전을 기꺼이 품으시겠습니까? 오늘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 비전을 품으시겠습니까? 작은 생각은 여러분을 묶어두겠지만 커다란 비전은 그 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커다란 비전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유로워지면 여러분이 세우고 창조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깨뜨리고 넘침의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사람들이 빠져있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돈도, 기회도, 사랑도, 시간도 늘 부족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결핍의 마음가짐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그것을 꽉 움켜쥐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낮은 것에 안주합니다. 결국 작고 불안한 삶을 살며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고 자원은 광대하며 창의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결핍에서 넘침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하다는 거짓말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갈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시도했다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족함을 믿을 때 사람은 생존 모드로 살아갑니다. 에너지와 돈과 재능을 쌓아두기만 할 뿐 결코 투자하거나 주거나 모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침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힘을 잃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문,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넘침의 믿음은 담대함을 만듭니다. 관대함을 만듭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에 더 큰 무대 위로 올라갈 용기를 줍니다.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자체가 넘침의 원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씨앗 하나가 심기면 씨앗 하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씨앗을 맺는 나무가 됩니다. 사과 하나 안에는 과수원 전체를 일굴 수 있는 충분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는 광활하고 별들은 셀 수 없으며 공기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결핍이 아닌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세상이 부족한 것처럼 인생이 부스러기처럼 배급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문제는 공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깨뜨리려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온 생각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기회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물으십시오.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진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낭비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될 때 넘침은 단지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 꺼내 쓰지 않은 아이디어와 기술, 창의성과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넘침의 진리는 탐욕이나 과잉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가능성, 그리고 풍요를 바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을 때조차 나를 위한 성공의 자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끌어올려주는 것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풍요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손실을 두려워하는 대신 성장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침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움켜쥐는 대신 베풀게 됩니다. 움츠러드는 대신 확장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대신 확신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닫힌 문만 보이던 곳에서 이제는 수많은 경로를 보게 됩니다. 부족함만 보이던 곳에서 창의성을 보게 됩니다. 무력함을 느끼던 곳에서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넘침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걱정과 불안의 굴레를 끊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비전을 추구하며 아낌없이 베풀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부족하다는 거짓말은 여러분을 두려움에 묶어두겠지만 넘침의 진리는 여러분을 풍요로운 삶으로 해방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변화를 경험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다시는 이전과 같이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가난한 마음가짐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진보의 발걸음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발이 움직이기 전에, 손이 무언가를 짚기 전에, 삶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영향력, 더 큰 성공, 더 깊은 평안과 성취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리는 가난한 마음가짐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한계를 속삭이고 변명을 낳으며 장애물을 크게 부풀립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 했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시작했던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곳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결핍 속에 태어났으니 평생 결핍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회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여러분을 평범함의 사슬에 묶어둡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건네주어도 가난한 마음가짐은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열린 문을 보여주어도 가난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이 그곳을 통과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천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결코 솟아오를 수 없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혹은 방법이 없어라고 말하는 모든 생각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가난한 마음가짐의 사슬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그것들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반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장할 수 있어. 나는 배울 수 있어. 나는 세울 수 있어. 나는 일어날 수 있어. 그것은 도전을 무시하지 않지만 도전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이 패배를 볼 때 변화된 마음은 기회를 봅니다.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산맥 위를 높이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독수리가 자신이 그저 흙바닥을 긁는 평범한 새에 불과하다고 믿는다면 결코 땅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으나 자신을 땅에 묶어두는 가난한 마음가짐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에는 열망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가난한 마음가짐은 게으름과 두려움, 안주함의 습관을 만듭니다. 노력해서 뭐해, 상황은 절대 안 변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마음가짐은 절제와 비전, 그리고 끈기의 습관을 낳습니다. 내가 계속 전진하고 계속 성장한다면 나는 오늘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습관들이 문을 열고 기회를 창출하며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미래를 열어젖힙니다. 진실은 외부의 그 무엇도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만큼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장벽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부족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마음가짐은 기회가 손끝에 닿아 있을 때조차 여러분을 노예로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돌파구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인 이유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먼저 가난한 마음가짐을 버리십시오. 작은 생각, 결핍의 생각, 피해의식을 놓아주십시오. 풍요와 가능성, 그리고 책임감을 받아들이십시오. 높이 올라가는 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다르게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고도가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는 가난한 마음가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갈망하면서도 여전히 한계라는 원 안에 갇혀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가짐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창조된 그 목적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